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택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부와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독서를 할 것인가, 또 무엇을 읽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독서가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사실은 눈에 딱 드러나게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 성적이 오르고 딱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것은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그것으로 그냥 치부하고 마는데, 저는 독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독서는요, 공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독서는 성적을 오르게 해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독서가 공부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독서는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계속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 12시간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12시간을 계속해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하기는 어려워요. 중간에 쉴 때도 있을 거고 힘들 때도 있을 거고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즉 뭐냐면, 공부를 하는데 전기가 막 계속 흐르고 통해야 되는데 한 번씩 이 전기가 끊어져 버려요. 전기가. 물론 전기가 끊어졌다가 다시 있죠. 다시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시 책상에 앉고 그리고 책을 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독서로 메우면 이 전기가 계속 흐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냉장고에 여러분 어디 휴가를 갔는데, 여행을 갔는데 냉장고 선이 뽑아져 있어, 코드가. 그럼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엊그저께 냉동실 문을 열어놓고 잤다가 집사람한테 그 다음날 엄청 혼났거든요. 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냉동실이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닫는다고 닫았는데 세게 안 닫았나 봐요. 이 전기가 한번 끊기면 다시 이으면 되겠지만 그걸 이을 때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의 흐름이 끊겼다가 다시 공부를 하려면 이 손해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다시 이전으로 확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쭉 공부를 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또 하다 보면 내가 또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됐구나 하면서 또 후회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다시 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독서라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설령 중간중간에 끊기는 한이 있더라도 독서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전류가 흘러요. 뭐냐면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인드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공부를 했던 기본 패턴이나 기본 자세들이 유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계속 텍스트를 보잖아요. 독서가 가장 좋은 게 텍스트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텍스트는 같은 성격이에요. 내용은 다르고 뜻은 다를 수 있겠지만 텍스트를 대할 때의 우리의 마음, 그죠? 우리의 자세, 이것은 똑같게 되는 거예요. 텍스트는 보면은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제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이 텍스트는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설령 공부가 중간에 중단이 되더라도 이것은 뭐 때려치운다라는 이런 의미의 중단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쉰다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만약 공부를 하다가, 그죠? 2박 3일 어디 놀러 갔다 와 보세요. 가족들하고. 이번 추석 때는 가족과 그리고 이틀은 보내야지. 그래서 이틀을 보내고 와요. 엄청 후회가 돼요. 물론 잘 놀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틀을 그렇게 보내버리면 그 다음 와서 그 전에 했던 것을 회복시키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 전에 열정이 잘 나지도 않고 의욕이 잘 나지도 않고 그 전에 했던 공부도 막 이렇게 멀어져 있어요.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그럼 이걸 다시 가동을 해야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냉동실을 다 닦아야 돼요. 물만 흐릅니까? 또 흐르다 또 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닦고 떼내고 물건 다 꺼내가지고 정리해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지요. 근데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 여행을 갔다 아니면 정말 공부하기 힘들어서 오늘 그냥 집에 나가서 하염없이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때 뭐 그 시간을 100% 독서로 메울 수는 없겠죠. 사람이라는 게 놀기도 놀아야 되고 다른 시간도 보내야 되죠. 하지만 그 틈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보는 독서를 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의 뇌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뇌에 전기가 흐르는 거 아시죠? 그죠? 뇌의 전류가 계속 흐르게 돼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고 금방 전에 공부했던 그 다음부터 출발을 할 수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 에너지도 그렇게 많이 소모를 안 하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물론 뭐 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예,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생활 전반에 독서가 바탕이 된다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는 그런 큰 이점이 있는 겁니다. 야, 공부하는데 공부가 무슨 장난이냐? 공부가 동화냐? 공부가 소설이냐? 공부 소설이에요. 네. 공부 장난은 아니지만요. 장난처럼 사실은 시작됐어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발견이나 발명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요. 처음부터 어떤 공식이 있고 처음부터 그런 논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 아닌 분들도 있지만 우리 앞에 사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모든 이론이나 실험 결과나 발명이나 발견은요, 가정을 한 다음에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스피린 이런 뭐 성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약을 만들면은 이걸 먹으면 사람이 낫겠구나. 그런 논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아스피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 성분을 섞어서 이거 해보면 어떨까? 이거 해보면 어떨까? 이거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고체로 하는 게 좋을까? 액체로 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가정을 세워놓고 즉 가설을 만들어 놓고 이론 같으면 논리 같으면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가정과 가설을 세워놓고 하나씩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나 과학자들이요 의외로 수학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아요. 우리 생각처럼.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상상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그랬잖아요. 저 높이 있는 피라미드를 어떻게 재볼까? 어떻게 재겠어요? 자가지고 올라가는 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많이 높은 산을 그렇게 한다면 그게 참 미련한 짓이잖아요. 상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잴 수 있을까? 해가 비치네? 그림자가 생기네? 이게 똑같은 길이의 시점이 있네? 그러면은 이 그림자를 재면 되겠구나. 예, 알고 계셨죠? 그림자를 재면 되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공식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와요. 그거는 그런 것들을 만든 분들이 그렇지. 우리가 왜 상상을 해야 됩니까? 상상 안 하면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지요. 그것은 상상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수준으로 가면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뭐 수능 과목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법 과목 이것도요. 상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하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과서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강조를 합니다만 교과서에 모든 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교과서에 없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 외울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빈틈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메워야 되느냐? 상상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사이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상상력이에요. 수학도 상상력 없으면 못 풀어요. 공식 외운 사람 많잖아요. 다 외워요. 그죠? 근데 공식을 외우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뭐예요? 공식을 외우다가 왜 포기합니까? 공식만 외우면 된다고 하는데, 이 공식만 대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죠? 그럼 공식만 외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공식만 외우면 될 걸 왜 학생들이 공식을 외우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것은 공식이 안 외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식 외워봤거든요. 공식 열심히 공부해왔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를 푸는데
어느 공식을 대입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식을 안 내주진 않잖아요. 문제를 주고 이걸 풀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상상? 어떤 공식을 대입할 것인지, 즉 이게 무슨 문제인지, 나한테 무엇을 묻고 있는 건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건지, 무엇을 테스트하고 싶은 건지, 그죠? 그것을 여러 가지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가설이 내 속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걸까? 예. 그 제약 회사에서 그 약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과학자들이 발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것이 바탕은 돼야 되겠지만, 이해와 암기가 바탕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지만, 결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은요,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상력 무시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상상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사업도 상상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상상은요, 건강한 상상이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상상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한 가지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는 자꾸 극단적인 것들을 떠올려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길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길이. 내가 지금 망할 것 같이 보여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 것 같이 보여도, 아,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고 가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것으로 내가 망하는 게 아니구나. 또 설령 망하더라도 괜찮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독서를 강조를 해요. 근데 독서를 강조한다고 해서 독서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시간 내서 여러분들께,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독서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독서는 우리 생활에도 도움을 주고 인생에도 많은 도움을 주지만, 독서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을 해야 되는지, 가정을 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분들은 그 상상력이 공부를 통해서 나오는 거, 독서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상상력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부할 수 있는 지속력을 주는 것, 그리고 상상력을 주는 것, 이 상상력 동화와 연결시키지 마세요. 동화도 봐야 돼요. 동화 같은 상상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고요, 실수한 것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그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동화의 세계로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상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은요, 이 지금 독서를 통해서 그나마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독서하십시오. 그리고 독서가 재밌습니다. 그 독서를 하면서 공부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향상이 되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